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청와대 지휘라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참사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9명과 29명,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의 청와대 인사가 참사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박의 여자로 불리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와대 지휘 보고라인과 관련된 참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외압 정황이 드러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참사 당시 MBC KBS 사장, TV조선 사회부장 등과 함께 보도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고발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그런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경의 주파수 공용통신 TRS 녹취록의 일부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권 소위원장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에어포켓 등에 대한 정부 발표와 교신 상황이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서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어포켓 관련 해경과 해수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하고 이 TRS 녹취록의 음성에서 확인된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세월호 특조위는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은 교신 내용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넘긴 파일은 약 6천 건이지만 참사 당일부터 수중 수색 종료 시점까지의 교신 녹음 파일은 100만 건이 넘는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권 소위원장은 해경이 건네지 않은 파일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에 대한 관련 당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조는커녕 드러내놓고 청문회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조사 기간은 6월까지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근거로 청문회에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불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육부의 경우 청문회 장소였던 사학연금공단 측의 외압을 행사해 청문회장 대관을 취소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무자가 교육부에서 압력 들어온다. 내 직책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실무협이 끝나고 돈도 다 냈는데 무산됐어요. 청문회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던 특조위는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